어른이 된다는 건 누구의 기대에서 내려오는 일이다. 20살이 되면 어른일까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직장에서 팀장이 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지금 어른으로 살고 있는 걸까? 중년이 되며 나이는 들었지만 내 삶의 결정에는 늘 누군가의 기대가 따라붙었어요.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가족의 눈치.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결국 그 모든 기대에서 내려오는 일이다. 젊을 땐 부모님 말씀대로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보며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살았죠. 하지만 중년이 되며 천천히 퇴직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장자는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삶이라 했죠. 그는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기 흐름을 따르는 게 진짜 삶이라고 봤어요. 퇴직을 앞두고 한가한 밤, 창밖을 보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부모님과 찍은 사진, 아이들과의 여행. 그때는 그들의 기대에 맞추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진 속 나를 보며 내가 원했던 건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은 그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애썼어요. 어른 말에 순응하고 칭찬받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하고 싶은 것보다 잘하는 걸 먼저 골랐죠. 부모님이 넌 이과가 맞아 하면 문학을 좋아해도 조용히 따랐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지라는 말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미뤄두곤 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닌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조연으로 살아왔어요. 중년이 되며 그 시절을 돌아봤어요. 회사에서 승진하며 부모님 기대를 채웠고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삶을 택했죠. 근데 문득 이게 나를 위한 삶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타인의 기대를 따르기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생은 타인의 것이다 했어요. 그는 우리가 좋은 아이로 남으려 할수록 진짜 나를 잃어버린다고 봤죠. 얼마 전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20대 초반 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에 포기했던 날이 적혀 있었죠. 부모님은 사랑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 기대가 나를 묶었어요.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며 그 기대가 나를 묶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그 기대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거든요. 네가 잘 돼야 엄마도 기쁘단다. 네가 이걸 해줘야 가족이 편하지. 이 나이에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냐. 그 말들이 마치 진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타인의 시선을 살아내는 삶일 뿐이에요. 중년이 되며 그런 말들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퇴직 후에도 쉬면 안 된다는 가족의 기대, 책임감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는 사회의 눈초리. 심리학자 칼 융은 진정한 성숙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는 기대가 사랑이나 규범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묶지만 그걸 벗어나는 게 진짜 나를 찾는 첫걸음이라고 봤죠. 퇴직 후 취미로 그림을 시작한 친구를 만났어요. 가족이 이 나이에 그림이 뭐야 했지만 그는 내가 하고 싶어서라며 웃었죠. 그 사랑이란 포장지를 벗으니 자유로움이 보였어요. 당신도 그런 기대, 사랑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다시 한번 기대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했어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배우자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중년이 되며 그 기대가 더 무거워졌어요. 퇴직 후에도 책임감 있는 어른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쉴 틈이 없었죠. 그러다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봤어요. 헝클어진 머리, 낡은 배낭을 맨 평범한 중년이었지만 걸음엔 스스로를 흔들림 없이 걷는 힘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물었어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아들러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타인의 그림자 속에 산담했어요. 그는 기대를 내려놓는 게 주체성을 찾는 길이라고 봤죠. 중년이 되며 내가 누구를 위해 달렸는지 돌아봤어요. 부모님, 회사, 가족. 그들의 기대가 나를 움직였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퇴직 후 여행을 떠난 동료가 가족이 반대했지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어 라고만 했어요. 그 말에 나도 용기가 생겼어요. 진짜 어른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삶을 책임지고 비난보다는 설명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 솔직해지려는 용기를 냅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그런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퇴직 후 여행을 떠난 친구, 가족 눈치 대신 취미를 시작한 동료. 그들의 얼굴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성숙한 사랑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이다 했어요. 그는 나와 나의 삶 사이에도 선택이 필요하다고 봤죠. 기대에서 내려오면 처음엔 어색해요. 미움받을까 두렵고 무책임해 보일까 걱정되죠. 저도 퇴직 후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했을 때 가족의 눈초리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니 진짜 나다운 삶이 시작됐어요. 중년에 접어들며 기대에서 내려오는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더 많이 참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더 잘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의 기대에 어긋날 수 있어도 내 마음의 진심이라면 그건 분명 옳은 길이에요. 중년에 접어들며 기대에서 내려오니 내 삶이 보였어요. 장자는 자연스럽게 흐르라 했고 아들러는 내 삶의 주인이 되라 했죠. 그 용기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퇴직 후 한가한 날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어요. 기대에 묶여 포기했던 꿈들이 적혀 있었죠. 이제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시작했어요. 오늘의 사색의 등불 한마디는 타인의 기대에서 내려온 그 순간 비로소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입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나요?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해보세요. 사색의 등불이 함께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기대에서 벗어난 순간을 나눠주세요.